결혼식까지 이제 보름 남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나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거구나. 윤서야, 드레스 피팅 일정 잡았대. 주말에 같이 갈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윤의 목소리가 여전히 다정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근데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가게 정산 있어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 괜찮아. 우리 하연이도 같이 갈 거래. 하연 씨도? 응. 우리 누나가 웨딩 쪽 일 좋아하잖아. 드레스 보는 거 좋아해서. 그 말의 순간 가볍게 미간이 찌푸려졌다. 예비 신우라면 그날 처음 본다는 거네. 토요일 청담동의 드레스 쇼. 하얀 조명이 반짝이고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다. 도윤의 여동생 하연은 생각보다 훨씬 화려한 사람이었다. 언니 처음 뵙죠? 저 하연이에요. 살짝 인사하며 그녀는 손가락 끝까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짙은 아이섀도우,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 입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조차 비쌈을 말하고 있었다. 반가워요. 윤서예요. 옷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다. 우리 오빠 복 터졌네. 그녀는 능숙하게 내 팔짱을 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너무 빨랐다. 서로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녀는 내 삶의 경계를 스스럼 없이 침범하고 있었다. 드레스 피팅이 끝난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언니는 무슨 일 하세요? 의류 쇼핑몰 운영해요. 혼자 시작해서 이제 조금 자리 잡았어요. 와, 멋지다. 역시 우리 가족 될 사람은 달라. 그녀는 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상체를 숙이며 물었다. 언니, 그럼 직원 할인 이런 거 있죠? 가족 할인? 순간 웃음이 얼어붙었다. 직원 할인은 있긴 한데 온라인 판매 위주라. A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엔 당연한 권리가 묻어 있었다. 도윤이 눈치를 보며 중재했다. 하연아,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윤서가 곤란할 수도 있지. 오빠도 참 결혼하면 가족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깐깐해?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속으로 작게 한숨을 삼켰다. 가족이니까 벌써부터 그 말이 시작이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피로보다 묘한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다.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말에 약했다. 그 말 한마디로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라야 할 것 같았다. 며칠 뒤 하연은 내 가게에 들렀다. 언니나 그냥 구경만 할게요. 그러더니 이것저것 옷을 집어들며 거울 앞에 서서 말했다.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이거 입고 친구 결혼식 가면 딱일 것 같지 않아요? 응, 잘 어울린다. 그치? 그럼 이거 내가 챙길게요. 하연 씨, 그건 신상이라 할인도 어렵고. A가족인데 뭐 어때요? 오빠한테 얘기할게요. 그녀는 영수증도 없이 옷을 챙겨 들었다.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내가 예비 가족의 체면을 위해 침묵해야 할 사람이라도 된 듯이. 문이 닫히자 매장에 남은 건 옷걸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 선을 모른다. 며칠 후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가 떴다. 하연 언니나 가방이 너무 예뻐서 언니 생각났어요. 사진 속엔 루이비통 신상 가방. 그녀는 메시지 밑에 덧붙였다. 언니는 이런 거 관심 없죠? 난 이런 거 사면 괜히 죄책감 들어요 히읗이유. 그 말투는 칭찬 같았지만 은근한 비아냥이었다. 도윤이 내 옆에서 말했다. 하연이 그냥 말버릇이야.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예비 가족끼린 예의가 있지. 결혼식만 끝나면 달라질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멀게 들렸다. 결혼식만 끝나면 모든 사람은 그 말로 문제를 미룬다. 다음 날 하연은 또 가게에 왔다. 이번엔 친구까지 데리고 언니 친구가 언니 옷 구경 온대요. 그녀는 신이 나서 옷을 고르고 친구에게 속삭였다. 우리 올케 가게야. 그냥 가져도 돼 가족이잖아.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하연 씨, 다음부턴 그렇게 말씀하지 마요. 왜요? 가족끼린 이런 거 괜찮잖아요. 아직 가족 아니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바로 다시 웃었다. 언니, 진짜 깐깐하다. 오빠 고생 좀 하겠다. 그녀의 말 뒤에 내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다. 그녀는 웃으면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재주가 있었다. 밤늦게 가게 정산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문득 카드 문자 알림이 떴다. 승인 247만 3천 원, 루이비통 명동점. 내 카드였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시간에 내가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가 없었다. 그제야 기억났다. 며칠 전 하연이 내 카드로 결제 포인트 적립만 할게요 하며 가져갔던 장면. 그날 내 안의 평온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 순간 깨달았다. 가족이니까 라는 말은 가끔 도둑질보다 더 뻔뻔한 변명일 수도 있다는 걸. 그날 밤 내 손엔 떨리는 카드 명세서 한 장이 있었다. 247만 원. 루이비통. 명동점.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카드를 잃어버렸나? 누가 훔쳐갔나? 아니면 정말로 그 여자일까? 머리를 쥐어짜듯 생각했다. 며칠 전 하연이 가게에 와서 말했었다. 언니, 포인트 적립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언니 결혼 준비할 때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웃으며 카드를 가져갔고 그날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잊었다. 그 웃음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다. 나는 곧바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도윤. 벨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다. 윤서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도윤아, 혹시 하연이 오늘 뭐 했는지 알아? 하연이? 글쎄, 친구 만나러 나갔다던데. 그 친구가 명동 루이비통이었나 봐. 뭐? 내 카드로 명품 긁었어. 그쪽에서 정적이 흘렀다. 아니 설마. 하연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결제 내역이 떠 있어. 내가 쓴 게 아니야. 잠깐만, 오해일 수도 있잖아. 혹시 결제 취소 안 됐나?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동생 감싸기. 그는 지금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오해든 뭐든 카드 돌려달라고 전해줘. 내일 말할게. 오늘은 늦었잖아. 아니, 지금. 윤서야,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로 분위기 망치면. 그의 목소리에 억눌린 짜증이 묻어났다. 그게 지금 중요한가? 하연이 철없는 건 나도 알아. 근데 가족이잖아. 그냥 그 단어. 가족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하연이 불쑥 들어왔다. 언니, 어제 오빠가 연락했죠? 그녀는 여전히 뻔뻔하게 웃고 있었다. 그거요, 카드. 진짜 죄송해요. 근데 언니, 어제 이벤트라서 카드 있어야 할인된다길래. 그게 할인이라고? 내 돈 247만 원인데? 아니, 언니 결혼하면 가족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요? 그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마치 무기처럼 휘둘렀다. 그럼 나중에 선물할게요. 루이비통 지갑이라도. 내 돈으로? 그 순간 내 웃음이 완전히 식었다. 하연은 순간 눈을 깜빡였다. 언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결혼 전에 이러면 오빠 힘들어져요. 그녀는 교묘하게 방향을 틀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문제다. 그 말이 눈빛에 적혀 있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하연이랑 통화했어. 카드 일은 내가 정리할게. 결혼식만 끝나면 다시 이야기하자. 결혼식만 끝나면. 그 말은 또다시 회피였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 끝으로 명세서의 숫자들을 천천히 훑었다. 247만 3천 원.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중의 문제였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하연 발신.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지나치게 부드러웠다. 언니 화 풀었죠? 그 카드 일 진짜 언니 덕분이에요. 루이비통 매장 직원이 언니 카드라서 할인 더 해줬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이름으로 VIP 등록됐어요. 축하해요. 그녀는 웃었다. 그 웃음 뒤에서 내 속이 서늘하게 식었다. 하연 씨, 나 카드 다시 돌려줘. 언니, 나 내일 예물 맞추러 가야 하는데. 지금 내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지금 가져다 줘. 한참의 정적 끝에 그녀는 억지로 대답했다. 알겠어요. 저녁 9시쯤 하연이 내 집 앞에 도착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언니, 카드 돌려드려요.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가방은? 아, 이거요?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영수증 보여줄래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언니, 진짜 너무한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믿어요? 가족? 결혼하면 어차피 한 집 식구 될 텐데 이런 일로 감정 상하면 오빠가. 그녀는 끝내 오빠를 들먹였다. 나는 카드만 받아들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찰나 그녀의 말이 귓가에 박혔다. 언니 결혼하면 내가 진짜 가족이니까. 그때 후회하지 마요. 그 말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그때 보자. 진짜 가족이 뭔지 내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카드 명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작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시작된 일은 결국 가족이라서 끝내야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하연의 얼굴이 눈앞에 맴돌았다.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후회하지 마요.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차분하게 움직였다. 카드사에 연락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고 영수증 원본을 요청했다. 점원이 말하길 결제자는 여성분이었고 구매 물품은 루이비통 가방 한 점. 결제 시간은 오후 3시 27분. 그 시각 나는 분명 가게에서 손님 응대를 하고 있었다. CCTV가 증거였다. 다음 날 오전 나는 명동 매장으로 향했다. 이 카드로 결제한 분의 영수증을 재발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점원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혹시 본인 맞으시죠? 아니요. 결제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점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언니 카드로 해달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가족분이시죠? 그 말에 나는 짧게 숨을 삼켰다. 가족. 이제 그 단어가 도둑의 지문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도윤을 불렀다. 도윤아, 나 명동 다녀왔어. 왜? 카드 결제 확인하려고. 그건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정리? 어떻게? 하연이가 미안하다고 했어. 내가 오해한 거래. 오해? 나는 영수증을 내밀었다. 이게 내 오해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영수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구매자명 박하연 결제 카드 윤서본인.
이건 하연이 이름이 왜 여기에? 직원 말로는 언니 카드로 해달라고 했대. 할인도 받고 포인트도 쌓으려고. 도윤이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래도 하연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나쁜 의도가 아니면 이게 괜찮은 거야? 결혼식 전에 싸우지 말자. 제발. 그 한마디가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를 흔들었다. 결혼식 전에 싸우지 말자?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싸우면 돼? 도윤아, 내 동생이 내 카드를 도둑질했어. 그건 너무 말이 심하잖아. 심해? 내 돈으로 명품 산 게 도둑질 아니야?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하연이 철없어서 그런 거야. 가족끼리 그런 일로 고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 가족끼리. 그 말이 또 나왔다. 그가 하연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집안의 습관이었다. 다음 날 하연에게서 톡이 왔다.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 앞두고 이런 일로 오빠 힘들게 하실 거예요? 가방이 뭐 그렇게 대수해요? 가족끼린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서서히 분노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다. 그 주 주말 예물 맞추러 가는 날이었다. 백화점 귀금속 매장 앞에서 하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 목걸이 예쁘죠? 우리 예물은 이거로 하세요. 제가 직원한테 할인해달라 그럴게요. 됐어. 왜요? 가족인데. 그녀는 또 그 말을 했다. 가족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가벼워서 더 불쾌했다. 하연 씨, 가족이라서 더 예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언니, 예의 너무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빠가 예전 여자친구랑. 하연. 도윤이 그 말을 막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장난이에요. 진짜 예민하시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쇼핑백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루이비통 쇼핑백. 안에는 하연이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 있었다. 그녀가 내 집에 와서 두고 간 것이다. 가방 속에는 영수증 한 장과 카드를 복사한 메모가 있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니 카드로 샀지만 가족이니까 괜찮죠? 오빠도 이해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연 드림. 그 글씨가 너무 당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웃음 속에 섞인 건 분노였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정미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윤서 씨, 내가 들었어요. 하연이 일이 좀 있었대요? 예, 시어머니. 결혼식 앞두고 그런 일은 그냥 덮는 게 좋아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체면이요? 그래요. 하연이가 철없어 그런 건데 그걸 크게 만들면 오히려 윤서 씨가 속 좁아 보이지. 그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다. 속이 뜨거워지면서도 이상하게 차가웠다. 시어머니, 그럼 제 돈으로 누가 명품을 사도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예요. 가족이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죠. 가족이니까. 그 말을 세 번째로 들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들의 가족이라는 말은 내 사전에서 지워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결혼식 초대장 한 장을 펼쳤다. 내 이름 옆에 신부 윤서. 그 글자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손끝으로 초대장 종이를 찢었다. 조용히 깔끔하게. 그 소리가 내 심장의 박동처럼 들렸다. 결혼식 당일 이 결혼을 끝내겠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이 줄었다. 침묵이 익숙해질수록 머리는 더 또렷해졌다. 말로 바꾸지 못한 걸 증거로 끝내자. 그게 내 결론이었다. 나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명동 루이비통에서 결제된 내역, 영상 캡처 가능한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객님 카드로 결제한 분이 직접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분증이요? 누구 걸로요? 박하연 이름으로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이젠 거짓말할 구멍도 없구나.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내 카드 결제 내역을 모조리 출력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루이비통 결제 전 동일한 카드로 카페와 미용실 결제. 위치는 모두 하연이 사는 동네 근처. 나는 증거를 하나씩 모았다. 카드 명세서, 문자 캡처, CCTV 요청서. 책상 위에는 종이들이 산처럼 쌓였다. 손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위선을 벗겨내는 듯한 쾌감이 밀려왔다. 다음 날 도윤에게 전화했다. 도윤아, 나 하연이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또 무슨 일인데? 증거를 다 모았어. 윤서야, 제발 그만 좀 해. 결혼식이 코앞이야.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해. 결혼식 깨고 싶어? 하연이 잘못인 건 알아.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걸 터뜨리면 우리 둘 다 상처야. 우리 둘 다? 나는 천천히 되물었다. 도윤아,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 돈, 내 이름, 내 인생이야. 그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 내가 하연 데리고 갈게. 셋이 만나서 이야기하자. 다음 날 강남의 한 카페. 유리창 밖으로 햇빛이 따갑게 비쳤다. 하연은 언제나처럼 당당했다. 언니, 또 그 얘기 하시려고요? 오빠가 이미 다 사과했잖아요. 그건 내 오빠 얘기고 나는 내가 직접 사과하는 걸 듣고 싶어. 와, 언니 진짜 무섭다. 결혼 전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봐. 그 안에는 루이비통 영수증, 카드 명세서, 그리고 매장 CCTV 캡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엔 하연이 활짝 웃으며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결제한 거잖아. 루이비통 명동점 오후 3시 27분. 아, 그거요? 그때 언니 생각나서 산 거예요. 결혼 선물로 주려고 했어요. 그녀는 시치미를 뗐다. 그래서 영수증에 내 이름이 있어? 그건 매장 직원이 잘못 쓴 거예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도윤이 그때 끼어들었다. 하연아, 그만해. 거짓말하지 마. 오빠 왜 그래? 나 진짜 언니 주려고 산 건데 영수증에 내 이름 있어. 그러니까 실수라니까요. 오빠는 항상 내 편 들어줘야지. 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카페 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이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언니 진짜 웃겨요. 그깟 가방 하나 가지고 오빠까지 흔들어요? 그깟 가방? 네. 그깟 거. 돈 많은 언니가 그 정도도 못 봐줘요? 나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하연 씨, 그 그깟 가방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담겨 있어. 그녀는 피식 웃었다. 언니 진짜 무섭다. 그런 태도면 결혼 생활 오래 못 가요. 걱정 마. 그 결혼 오래 안 갈 거니까. 그 말에 하연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일어섰다. 오빠,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하연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카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남은 건 커피 향과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윤서야.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이제 알아서 뭐해.
그래도 결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물은 사람인지 봤어. 그동안은 하연이 뒤에 숨은 거였고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내 폰이 울렸다. 발신자 시어머니 정미자. 나는 전화를 받았다. 윤서 씨 들었어요. 하연이랑 싸웠다면서요? 싸운 게 아니라 정리했어요.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우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진심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다. 윤서 씨, 그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어쩐지 낯설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결혼식 전날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가족이니까를 마지막으로 끝낼 생각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하연 씨, 이번엔 가족이니까가 아니라 증거로 끝내줄게. 거울 속 내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결혼식까지 이제 이틀 남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드레스, 부케, 신부 대기실. 그 모든 게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단 한 장면만이 반복됐다. 결혼식장 단상 위, 하객들 앞에서 그 여자의 거짓말을 끝내는 장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 정미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서 씨, 집으로 좀 와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다. 시댁은 강남 한복판, 대리석 계단이 반짝이는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미자의 시선이 날 꿰뚫었다. 앉아요.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향긋하지만 그 향이 이상하게 숨막혔다. 하연이 일이 좀 있었던 거 알아요. 네. 근데 윤서 씨, 결혼식 이틀 남겨놓고 이런 일 퍼지면 어쩌죠? 퍼진다 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미자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체면이에요. 저한테는 체면보다 신뢰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그 신뢰 하나 지키겠다고 결혼 망칠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 씨, 지금 이 결혼 깨지면 누가 손해보는지 알아요? 우리 집안이 아니라 윤서 씨예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 전 손해를 봐도 상관없어요. 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단 나아요. 참 당돌하네. 하연이 철없었던 거 한 번만 덮어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게요. 그녀는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금액은 250만 원. 루이비통 결제 금액 그대로였다. 이거 받고 잊어요. 결혼식 때 그런 일 없던 일로 해줘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감정 상하면 안 되잖아요. 가족끼리. 또 그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수표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전 제 돈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정미자의 얼굴이 굳었다. 윤서 씨, 그 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리셨다면 다행이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이 내 등을 따라붙었다. 등 뒤에서 낮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그 결혼 내일로 끝이겠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니 도윤이 와 있었다. 소파에 앉은 그는 초췌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래. 윤서야, 이건 너무 나가잖아. 결혼식 하루 전날에 이런 얘기를 왜 꺼내? 하연이가 내 카드로 명품을 샀고 시어머니는 그걸 돈으로 덮으려 했어.
그게 결혼식 전날 나올 얘기 아니야? 윤서야, 나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연이 그냥 철없었어. 철없음으로 끝날 일이면 좋겠네. 하지만 난 그 사람들하고 가족이 될 생각 없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결혼식 취소해. 취소하든 말든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아. 윤서야, 나 사랑 안 해? 그 말이 내 귓가에 공허하게 울렸다. 사랑은 책임을 포함하는 거야, 도윤아. 넌 사랑만 했지. 책임은 한 번도 지지 않았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결혼식장의 조명이 떠올랐다. 그 화려한 빛 아래 모든 가식이 드러나겠지. 밤이 깊었다. 컴퓨터 앞에서 나는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다. 루이비통 영수증, 카드 명세서, CCTV 캡처,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 파일 상단에 제목을 썼다. 결혼식 당일 공개 진실. 모든 걸 한 폴더에 담아 USB로 옮겼다. 그 작은 USB가 내 무기가 될 것이다. 누군가는 사랑의 증표를 들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겠지만 나는 증거를 들고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 옷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래, 하얀색은 순수함의 상징이라 했지. 나는 그 드레스를 손끝으로 쓸며 말했다. 내일 이 드레스가 가장 깨끗한 진실을 입게 될 거야.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리고 조명이 일렁였다. 그 빛이 내 얼굴을 스쳤다.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가족이니까 그 말 내가 마지막으로 써줄게. 결혼식 전날 밤 나는 결혼 대신 진실을 준비했다. 결혼식 전날 밤 하객 명단 확인, 메이크업 일정, 리허설. 그 모든 게 준비돼 있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리돼 있었다. 내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끝맺음의 날이 될 것이다. 책상 위에는 하얀 USB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연의 결제 내역, CCTV, 카드 명세서, 그리고 문자 캡처. 모든 게 완벽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저녁 무렵 갑자기 전화가 왔다. 발신자 하연. 한동안 울리던 벨소리 끝에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낯설게 부드러웠다. 오늘 하루만 시간 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이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일이면 언니랑 가족 되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다시 내 귓가를 긁었다.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예전 드레스 피팅했던 곳 근처 카페요. 밤 8시 카페의 조명은 어둡고 조용했다. 창가 자리에 앉은 하연은 평소보다 차분했다. 진한 화장 대신 연한 베이지 톤의 옷을 입고 있었다. 겉보기엔 반성하는 사람 같았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그녀는 컵을 꼭 쥐며 말을 꺼냈다. 그때 그 가방 언니가 결혼하면 선물로 주려던 거예요. 내 카드로. 언니가 나중에 알면 오해할까봐 그냥 미리 사둔 건데. 그럼 왜 카드 돌려달라 했을 때 숨겼어요? 그건 오빠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언니랑 오빠 싸우는 거 보기 싫었어요. 그녀는 울먹이는 척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연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연 씨. 네. 연기 그만해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CCTV 다 확인했어요. 내가 계산할 때 웃고 있더라. 직원이 언니 카드로 결제하셔도 괜찮으시냐 묻자. 내가 대답했지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말을 잃었다.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 농담이 내 돈으로 247만 원짜리였네.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하연 씨,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일 결혼식장에 오지 마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언니, 그건 너무해요. 내일 결혼식이잖아요. 이런 일로 망치면 오빠가 무너질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일이야. 언니, 진짜 사람 무섭게 만든다. 그녀는 쓴웃음을 짓더니 가방을 메고 나가버렸다. 남은 건 차가운 커피 향뿐이었다. 카페를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우산을 쓰지 않았다. 비에 젖은 공기가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정미자 시어머니. 윤서 씨, 내일 결혼식 문제 없이 하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상황이라니? 하연 씨가 내일 결혼식장에 온다면 그 자리에서 다 말할 생각이에요. 윤서 씨, 제정신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건 제가 아니라 하연 씨가 만든 망신이죠. 결혼식 당일에 그런 말하면 결혼식은 사랑의 약속이지 위선의 연극이 아니에요. 그 말에 정미자가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윤서 씨, 내일 후회하지 말아요. 후회할 사람은 제가 아니겠죠. 전화를 끊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고요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천천히 드레스 앞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천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 드레스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의 무대 의상이다. 책상 위에는 USB와 함께 노트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진실을 말하라. 그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밤이 깊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마치 무대 막이 오르기 전에 전주곡 같았다. 눈을 감기 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도윤이었다. 그의 웃음, 그의 말투, 그리고 결혼식만 끝나면이라는 그 말. 이제 그 말은 결혼식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난다는 의미가 됐다. 나는 조용히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두워지고 USB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빛이 내 마음속 복수의 불씨 같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나는 속삭였다. 내일은 결혼식이 아니라 재판이다. 가족이니까 그 말로 시작된 모든 일이 내일 그 자리에서 끝날 것이다. 결혼식 날 아침 유난히 맑았다.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고요한 전쟁터였다.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는데 헤어 디자이너가 말을 걸었다. 신부님 떨리시죠? 아니요. 오늘은 오히려 편해요. 그녀는 웃었다.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더 떨리네요. 웃음이 났다. 오늘 나는 신부가 아니라 증언자였다. 하얀 드레스는 순백이 아니라 진실의 방패였다. 리허설이 끝나고 대기실 문이 열렸다. 하연이 들어왔다. 은빛 원피스에 진한 메이크업.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언니, 오늘 예쁘네요. 그래요. 어제 일은 그냥 오해였어요. 오늘은 좋은 날이잖아요. 다 잊어요. 잊지 않았어요. 그녀가 눈을 찡그렸다. 언니, 설마 오늘 그런 거 하지 마요. 결혼식 망치면 오빠 인생 끝나요. 끝나야 할 건 그 인생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언니, 진짜 무섭다.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족이니까 그동안 참았죠. 근데 오늘은 가족이라도 끝이에요. 그녀가 미묘하게 표정을 굳히더니
언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결혼식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카메라 셔터 소리, 오르간 연주가 흐르고 있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도윤이 먼저 걸어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뒤따랐다. 하얀 드레스 끝이 붉은 카펫을 스쳤다. 순간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앞줄 왼쪽 하연과 시어머니.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완벽해서 가짜였다. 주례사의 말이 이어졌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자 두 가정의 화합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내 손안에 USB가 차갑게 식었다. 나는 사회자에게 속삭였다. 죄송하지만 잠깐 마이크 좀 빌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도윤도 당황했다. 윤서야, 뭐해? 잠깐이면 돼.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결혼식장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결혼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객석이 웅성거렸다. 도윤이 다가와 속삭였다. 윤서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야 진짜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야. 나는 USB를 꺼내 뒤쪽 스크린 담당자에게 건넸다. 이거 재생해주세요.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루이비통 명동점 CCTV. 화면 속에서 하연이 웃으며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다. 이 카드요, 언니 카드예요. 가족이니까 괜찮죠? 그 목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야? 도윤이 속삭였다. 진실이야. 영상이 끝나자 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저건 제 카드입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제 돈을, 제 마음을 함부로 한 사람들.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하연이 벌떡 일어났다. 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오빠 가만히 있을 거야? 도윤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외쳤다. 윤서 씨,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체면, 진실 앞에 무너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결혼식장은 혼란스러웠다.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저 여자가 신부야? 동생이 카드로 긁었다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누군가 찍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건 파혼 선언입니다. 그 순간 하연이 소리를 질렀다. 이건 다 오해야. 오빠, 나 좀 도와줘. 도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연아, 이제 그만해. 그 말 한마디에 하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오빠, 나 믿는다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범죄야. 시어머니가 쓰러질 듯 휘청거렸고 주례자는 당황한 채 시계를 봤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1명, 2명, 3명. 그리고 점점 커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들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족은 이유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부케를 내려놓았다. 하얀 꽃잎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조명이 하얗게 비쳤고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누군가의 흐느낌.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나는 결혼식을 버리고 나를 지켰다. 사랑보다 체면보다 진실을 택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파혼식이었다.
하얀 드레스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그날의 웨딩홀도 이제 다른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겠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선 결단의 무게를 느꼈다. 파혼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결혼식장에서 폭로당한 예비 신우, 체면을 잃은 강남시댁, 신부의 USB 복수극, 기사처럼 떠도는 그 이야기 속의 신부가 나였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라졌고 그들은 소란 속에 남았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윤서야, 미안하다. 하연이 결국 회사 잘렸어. 엄마도 병원에 계셔. 그래도 널 원망할 자격은 없지.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고 내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내 일을 시작했다. 한때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 운영하던 내 의류 쇼핑몰. 그 가게 간판을 새로 달았다.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 깔끔하고 담백했다. 가게 안은 향긋한 커피 냄새와 스팀 다리미 소리로 가득했다.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직원이 말하자 나는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문이 열리며 들어온 손님이 말했다. 혹시 예전에 온라인에서 봤던 그 윤서 대표님 맞죠? 네, 맞아요. 직접 보니까 더 멋지네요. 그 한마디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며칠 후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박하연. 잠시 망설이다가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루이비통 가방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언니 아니 윤서 씨. 그날 이후 많이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가족이니까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쪽지를 내려놓고 나는 잠시 그 가방을 바라봤다. 광이 바랬고 구석은 닳아 있었다. 값비싼 명품도 시간이 지나면 흔한 가죽일 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조용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를 써서 함께 보냈다. 하연 씨,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남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의예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저녁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비쳤다. 옷걸이에 걸린 새 옷들이 반짝였다.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여성이 들어왔다. 흰 블라우스에 정갈한 머리,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혹시 윤서 씨? 네, 그런데요. 그때 결혼식장에 있었어요. 신부님이 너무 멋졌어요. 그 일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 줬어요.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나는 잠시 굳은 채로 서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망신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어 있었다. 밤이 내리고 가게 불을 끄며 나는 조용히 거울을 봤다. 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상처받은 신부가 아니었다. 내 눈빛은 차분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맴돌았다. 그래, 이게 진짜 복수야. 그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가족이니까라는 말은 사람을 묶는 끈이 아니라 이용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 나는 그 칼을 놓았다. 이제 내 손에는 진실만 남았다. 명품 대신 품격으로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입었다.